안녕하세요. 알면 피가 되는 지식 RPG입니다. 길을 지나다니다가 이런 그림이 부착된 많은 상품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폰케이스, 모자, 신발, 그리고 바지까지 이 그림이 부착된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혁명과 저항의 상징 체게바라입니다. 한번 알아가보죠. 체게바라는 축구를 싫어해도 알 수밖에 없는 인물, 바로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체게바라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수많은 아메리카인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경험은 체게바라가 막시즘에 크게 공감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여행 이후 가테말라에 정착하게 된 체게바라는 페루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일다 가데아라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체게바라가 사회주의에 더욱 빠져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체게바라가 가테말라에 있을 때 매우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던 아르베스 정부를 미국 CIA와 반정부 세력 카스티오 아르마스가 전복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전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체게바라의 혁명 의지는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새로 들어선 가테말라의 쿠데타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체게바라는 일다 가데아와 함께 멕시코로 망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후 쿠바를 혁명하게 되는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만난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같이 쿠바를 혁명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요트 그란마호를 타고 82명의 전사들과 함께 쿠바로 향하게 됩니다. 쿠바에 상륙했던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바로 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시 친미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는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쿠바 혁명 정부에서 체게바라는 쿠바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유엔에서의 연설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소련을 비판했던 유엔에서의 연설 때문에 더 이상 쿠바에서 지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게바라는 쿠바에서의 모든 일이 끝났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체게바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콩고로 향하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콩고에서의 실패 이후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온 체게바라는 다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볼리비아로 향하게 됩니다. 체게바라가 볼리비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와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알게 된 이후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적 과정에서 체게바라가 결국 잡히게 되고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체게바라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많은 쿠바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혁명과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체게바라가 혁명과 저항의 상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르헨티나에서 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지만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 같은 그의 생애와 더불어 당시 팽배했던 라틴내의 반미 감정 그리고 유럽에서 꽃피우고 있던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고 쿠바 혁명 정부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 체게바라는 저항과 혁명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체게바라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더도그마 현상을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말하면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오류인데요. 이러한 언더도그마 현상과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체게바라는 20세기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는 평가 등이 결합하게 되면서 체게바라는 순교자, 영웅, 저항 등의 이미지만이 남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쿠바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쿠바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부국이었습니다. 일례로 57년 쿠바에는 1000명당 45대꼴로 TV가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세계 5번째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쿠바 혁명 이전의 경제 상황을 찾아보았더니 쿠바 혁명 이전의 바티스타 정권 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쿠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쿠바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였습니다. 약 90만 명 정도의 부유한 상류층 쿠바인들이 나라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는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한 당시 쿠바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쿠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에 권력만을 위해서 쿠바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는 견해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체게바라는 어떤 인물인가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를 위해 거대한 힘에 저항하는 혁명가인가요? 아니면 혹자가 이야기하듯 우상화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100% 맞고 틀림은 없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협되고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